T와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이 시간은 6단원 도함수의 활용 단원입니다. 도함수의 활용 단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함수의 최대와 최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의 함수 fx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 값과 FA, FB 중에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닫힌 구간과 연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닫힌 구간 AB 그리고 연속.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만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 두 가지 값이 모두 존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열린 구간이거나 불연속이라고 하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자, 열린 구간이어도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 있고요. 연속이 아니어도 최대값, 최소값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닫힌 구간이고 연속인 조건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그렇다면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가지가 반드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최대값이나 최소값 반드시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 함수의 최대 최소를 활용해서 어떤 활용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도형의 넓이 또는 부피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자에 대한 식을 우리는 함수라고 말하죠. 자, 함수로 표현을 해야만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를 이용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활용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활용 문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일단 미주수가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활용 문제 많이 했을 테고 그 활용 문제 할 때마다 항상 어려움은 과연 무엇을 미주수 x로 놓을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고민거리였을 거고, 그거를 지금까지 쭉 연습을 해오면서 그러한 요령을 쌓아왔을 겁니다. 자, 도함수의 활용 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과연 x라고 놓을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그것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요령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6m인 정사각형 모양의 철판의 네 모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을 잘라내고, 자,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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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m 철판에서 이렇게 모퉁이에서 이렇게 잘라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라내겠다라는 겁니다. 나무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려고 한다. 이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형태의 직육면체 모양의 물탱크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탱크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을 x로 놓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 요 잘라낸 이 부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냈다고 그랬으니까 저희가 x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6-2x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부피를 이와 같은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한 문자에 대한 식, 즉 함수 vx, x에 대한 함수는 3차 함수, x에 대한 3차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와 같이 나타내지면 우리는 도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길이가 1일 때 부피는 16이구나 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자, 무엇을 x로 놓을 것이냐,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방정식에 활용할 수 있고 또 부등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정식에 활용하는 것과 부등식에 활용하는 것은 약간 다른데요. 방정식에는 주로 무엇을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되냐면 바로 실근의 개수. 자, 방정식에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이죠. 요식. 그런데 가만 보면 좌변의 식, 우변의 식, 어떤 두 개의 함수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좌변의 함수식은 3차 함수 그래프고요. 우변의 함수는 분수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우변의 함수,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또 좌변의 함수,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곧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되겠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요, 곧 교점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면 되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 4개. 따라서 실근의 개수도 4개라고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개수만 구하라고 그랬고, 그 실근이 무엇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면 개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실제 그 실근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은 별개 문제고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방정식은요, 주어진 방정식을 좌변으로 옮기고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한 방정식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실근의 개수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동일하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도 합니다. 이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좌변을 fx라고 놓고서 그 fx의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될 텐데, 그 사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리고 그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알면 우리는 실근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겠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여기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해보면요, 그 그래프를 그려내기가 꽤 어렵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극값을 찾기가, 그 숫자 값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좌변과 우변을 따로 보고서 따로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아니면 좌변 한쪽으로 몰아놓고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을 찾아서 실근의 개수를 찾을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을 항상 문제를 앞두고서 하게 되는데, 둘 중에 어느 한 가지 경우가 이와 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염두에 두면서요, 어떤 걸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꾸 연습을 통하다 보면 좀 익숙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연습해야죠. 사실은 뭐 문제 푸는 과정에서도 풀다가 되돌아와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이 생긴 방정식입니다. 3차식으로 되어 있고요. 우변에는 상수 K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실근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K를 좌변으로 옮겨 놓고 그냥 여기 오타네요. 여기 3차입니다. 3차. 2x 3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놓고서 이 3차 함수를 fx로 놓고 그 fx의 그래프가 x축과 는 0이니까 x축과 몇 개에서 만나느냐,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느냐, 그래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냐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우변의 k라고 놓고서 y는 k 요 직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K값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K값이 변한다는 뜻이죠. K값을 변하게 함으로써 K값이 얼마일 때 실근의 개수가, 즉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교점의 개수가 2개냐, 교점의 개수가 1개냐, 교점의 개수가 3개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K값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런 방식으로 찾아주는 게 이러한 문제에서는 훨씬 수월하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방정식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좌변 따로, 우변 따로 놓고서 K값을 움직여 보면서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죠. K를 좌변으로 옮겨 놓고 fx로 놓고서 그거를 그래프가 통째로 움직이면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것보다는 이와 같은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고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등식에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느냐? 부등식에는요, 주로 부등식의 증명하는 과정에서 도함수가 활용이 됩니다. 자, 도함수를 활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입니까? x가 양수일 때 부등식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해 봅시다. 자, 이겁니다. 이와 같은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여라. x 3제곱이 3x제곱 마이너스 5보다 항상 크냐?
자,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래프로 해석을 해보자면 뭐 이렇게 돼 있고 x가 0 이상이라고 그랬을 때 아이고 x 3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겼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0 이상이다라고 하면 0에서 이렇게 여기서 잘려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니까 2차 함수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거보다 항상 이렇게 위쪽에 있느냐, 항상 크겠느냐, 그것이 성립함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그래프로는 대략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래프로 설명을 해본 거고요. 그래프로 증명할 수는 없죠. 그래프로 증명하기는 몹시 어렵고, 식으로 증명해야 되고, 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였습니까? 우변에 있는 식을 좌변으로 옮겨 놓고 그 좌변에 옮겨 놓은 식을 fx라고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양수인 구간에서 0보다 크냐? 최종적으로 fx가 0보다 크냐? 양수인 구간에서 0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고서 그 극값이 0에서 5가 나오고 그 극값이요. 그리고 2에서 1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0보다 큰 구간, 0보다 큰 구간이니까 요만큼이겠죠, 그래프가. 요만큼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냐? 제일 작은 값이 1이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죠. 자, 이처럼 주어진 식을 좌변으로 옮겨놓고 fx라 놓은 후에 그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등식의 활용, 도함수를 활용해서 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도함수가 활용되는 것은 바로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즉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길이, 넓이, 부피인데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뭡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위치의 변화율.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시각이죠. 시각. 자, 시간이, 뭐, 시간이나 시각이나, 뭐, 크게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시각에 따른 변화율, 시각에 따라서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위치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얼마만큼 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속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위치가 조금 변했느냐, 위치가 많이 변했느냐, 그걸 우리는 속도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뭐 이거를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속도가 변하면 그것이 바로 가속도죠. 그리고 그 변하는 속도의 변화율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한 dv dt, 요것을 가속도 A로 나타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 넓이가 어떻게 변하냐, 부피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릇에 물을 담고 있습니다. 물이 담으면 물은 시시각각 많아집니다. 그 양이 많아져요. 시시각각 많아진다는 얘기는 시간에 따라 부피가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따라서 특정 시간에서의 부피가 얼마만큼 변하고 있느냐, 부피의 변화율을 알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그릇 높이, 그릇의 높이, 깊이, 물의 깊이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 길이의 변화도 시각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 dt, 모두 dt입니다. 시각에 따른 변화율이죠. 우리는 모두 시각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세상을 살피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각이 바로 기준이 됩니다. 위치나 속도, 그리고 길이, 넓이, 부피 모두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변화율을 판단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